안녕하세요. 최윤석입니다. 홍수를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비가 올 때 유역에 내린 그 비가 하천의 어떤 지점에 얼마만큼 흐를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GRM이란 모형을 이용해서 비가 올 때 하천 어떤 지점에 얼마만큼의 물이 흐르는지를 계산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GitHub에 있는 플러드 모델의 레퍼런스 폴더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GRM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GRM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적용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GRM이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하천의 어떤 지점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모형을 일반적으로 수문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수문학적 모형에서는 강우 유출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문 요소들을 모의하게 되는데요. 수문 모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GRM 모델은 분포형 모형입니다. 증발선을 모의하지 않고 강우의 기간에 대해서 유출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벤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계산할 때 경험적인 방법과 데이터 기반의 방법이 아닌 물리적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RM 모델은 2008년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선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파 모형을 이용해서 흐름을 해석하고 그린앰프 모델을 이용해서 토양으로의 침투를 계산합니다. 오버랜드 플로우와 채널 플로우 그리고 지표화 유출, 기저 유출을 모의하고 댐과 같은 흐름 제어 시설물을 모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GitHub 플러드 모델에서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GRM 모델은 오버랜드 플로우, 채널 플로우를 계산하고 만닝식을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표화 유출, 침루, 다음에 기저 유출을 모의하게 됩니다. GRM 모델은 정형 사각형 격자 기반의 분포형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자료가 ASCII 레스터 파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자료를 한번 보면 유역 자료와 흐름 방향, 흐름 누적수, 경사, 하천망과 같은 레스터 파일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피복도와 토양도도 마찬가지로 레스터 파일을 이용하고요. 강우 자료는 격자 기반의 분포형 강우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면적 평균 강우량의 텍스트 파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결과는 유량이 되겠습니다. GRM의 모의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지정한 와치 포인트 격자에 대해서 유량을 시계열로 출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의 대상 영역 전체에 대해서 유량, 토양 포화도, 강우와 같은 수문 성분을 레스터 파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GRM 모델을 이용해서 유출 해석을 하는 절차는 원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원시 자료를 모델의 입력 자료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모델의 입력 자료가 구축이 되면 GMP 파일이라는 GRM 모델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GMP 파일은 XML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QGIS GRM GUI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GMP 파일과 입력 자료가 구비가 되면 콘솔 창이나 QGIS GRM GUI에서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QGIS GRM은
GRM 모델의 프로젝트 파일인 GMP 파일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QGIS 플러그인으로 제공되는 GUI 소프트웨어입니다. 메뉴 구성은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부분하고 입력 파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세부사항은 작동 방법을 시범 보일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 파일이 만들어지면 보시는 바와 같이 GUI에 있는 스타트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콘솔 창에서 GRM과 프로젝트 파일을 입력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GRM 모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GitHub에 있는 플로드 모델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 QGIS GRM은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QGIS에 있는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메뉴를 통해서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GRM 모델의 몇 가지 적용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내의 청미천 유역에 대해서 토양 수분과 유출을 모의한 사례가 있고,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 실시간 홍수 해석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 기상청에 앙상블 수치 예보 자료를 이용해서 앙상블 유출 해석을 한 사례가 있고, 다음으로는 북한 전역에 대해서 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며 강우 자료만 입력하면 손쉽게 북한 어떤 지점에서든지 유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GRM 모델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GRM 모델을 이용해서 유출 해석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GRM 모델을 이용해서 메콩강 유역의 강우 유출 해석을 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itHub 플러드 모델의 레퍼런스 폴더에 가시면 샘플 데이터 메콩 리버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GRM 모델은 ASCII 레스터 파일을 입력 자료로 이용하는데, 이번 시연에서는 여기 C 드라이브에 메콩 1_GRM이란 폴더에 이렇게 입력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입력 자료는 드레이니지 툴을 이용해서 숨락적 공간 정보를 생성한 파일과 토양도, 토지 피복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흐름 누적수, 흐름 방향, 경사, 하천망, 워터쉐드, 유역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 피복도, 토양심, 토성, ASCII 레스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숨락적 공간 정보는 하이드로쉐드 데이터 DEM으로부터 만든 자료이고, 드레이니지 툴을 이용했죠. 그리고 이 토지 피복도와 토양도는 각각 글로벌 맵 토지 피복도와 HWSD 토양도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토지 피복도와 토양도는 모두 다 각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한 토지 피복도를 QGIS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에 토양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메콩강 지역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모의 영역을 설정하시고 클리핑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RM의 입력 자료는 행렬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즉 해상도도 같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신 이 글로벌 맵 토지 피복도와 HWSD 토양 자료를 클리핑 하신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해상도에 맞춰서 리샘플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강우 자료의 원시 해상도인 2682.815m 해상도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GRM 모형의 입력 자료를 한번 ASCII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CII 파일을 열어보시면 칼럼의 개수가 660개, 행의 개수가 1066개가 되어 있고요. 셀 사이즈는 2682.815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GRM 모델의 입력 ASCII 레스터 파일은 경위도 좌표계로 표시가 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셀 사이즈가 미터 단위로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M 형식의 좌표계로 변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번 실습에서는 UTM 좌표계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GIS에서 이제 GRM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RM 플러그인이 로딩 되어 있고요. 일단 새 화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력 자료, 입력에 사용할 ASCII 파일 8개를 QGIS 화면에 올리고,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유형 레이어를 제외한 유형 레이어와 하천막 레이어를 남기고 다 레이어 오프를 하였습니다. 이제 GRM 모델의 플러그인을 실행을 시키시고 뉴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프로젝트의 경로는 C 드라이브의 메콩 폴더 밑에 1_GRM의 GRM 프로젝트가 되겠고, 프로젝트 이름은 메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GMP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 자료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워터쉐드 메뉴를 선택하셔서 워터쉐드 에어리어에 워터쉐드 슬롭에 슬로우, 플로우 디렉션에 FDIR, 다음에 플로우 어큐뮬레이션에 FAC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플로우 디렉션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GIS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흐름 방향을 지정하는 인덱스 값이 다릅니다. GRM은 8방향법을 쓰고 있는데 8방향법은 기본적으로 8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흐름 방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 사용한 이 데이터는, 흐름 방향 데이터는 TAU-DEM을 이용해서 만든 흐름 방향 데이터이기 때문에 플로우 디렉션 인덱스 타입을 TAU-DEM 인덱스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천망은 이렇게 스트림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일 하천망과 같은 셀에 대해서 채널 폭, 하도 폭이 저장된 레이어가 있다면 그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기 포화도 레이어가 있다면 그 파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유량 자료가 저장된 레스터 파일이 있으면 그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필수 입력 자료인
이 워터쉐드, 슬로우, 프로젝션, 다음에 플로우 어큐뮬레이션과 다음에 스트림 자료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에 토지 피복도와 토양도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토지 피복도와 토양도는 각각의 레스터 파일을 이용하거나 GRM에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상수로 입력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토지 피복도와 토양도 레스터 파일이 있으니까 그 레스터 레이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커버 레이어는 GMLC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GMLC 레스터 파일을 선택하면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지는 VAT 속성이 저장된 파일이죠. 이 VAT 파일이 있으면 그 VAT 파일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VAT 파일에 저장된 토지 피복 속성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토지 피복 속성을 GRM에서 제시하는 디폴트 값이 아닌 다른 값, 즉 조도 계수와 불투 수율을 다른 값으로 바꾸려면 직접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속성 값으로 여기도 역시 더블 클릭하시면 나지 속성으로 바뀝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것은 그리드 값 1번에 대해서 사용자는 산림지역으로 설정했지만 GRM에서는 이것을 나지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산림지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투수성, 토양의 침투 과정을 모의할 때 사용되는 그린앰프 방법의 매개 변수, 즉 토성 자료이고, 두 번째는 토양의 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토양심 자료입니다. 그린앰프 매개 변수는 토성 자료로부터 매칭이 되는데, 토성 자료는 이렇게 소일 텍스처 레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된 레스터 파일과 같은 이름을 가지는 VAT 파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속성이 매칭이 되고, 토양심도 레스터 파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레스터 파일과 같은 이름을 가지는 VAT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 워터쉐드 폴더에 있으니까, 자 볼까요? GMLC 토지 피복도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는 VAT 파일이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맵에서 제시하는 이 토지 피복 속성은 글로벌 맵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속성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이용하셔서 매칭을 시키시면 되고, 다음에 토성 VAT 파일을 보겠습니다. 토성 VAT 파일은 이와 같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WSD 데이터에서 토성을 매칭시킬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칭된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HWSD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토양 속성이 저장되어 있는 MDB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에 보시면 다양한 속성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 있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 그리드 값에 해당되는 토성을 VAT 파일에 매칭시켜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VAT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GRM의 입력 자료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피복도하고 토양도 속성 매칭이 끝났으니까 OK를 하겠습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어떻게 프로젝트 파일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한 파일들이 이렇게 XML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호 자료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레인폴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번 실습에서는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아스키 레스터 파일 강호 시계열 자료를 이용을 할 건데요. 그 자료는, 이 강호 자료는 메콩강 폴더에 0_gpm에 rainfall_final 폴더에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강호 자료는 아까 설정했던 유효 공간 자료와 해상도가 같고 행렬의 개수가 같은 데이터입니다. 한번 강호 자료의 ASCII 파일을 열어보면 컬럼의 개수와 로의 개수 그리고 해상도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호 자료를 이용해서 GRM 모형의 입력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호 자료는 우리가 메콩강 유역에서 대해서 약 150일 정도의 유출 모의를 할 건데요. 이 강호 자료는 1단위로 만들어진 강호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호의 시간 간격은 1440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더는 여기 셀렉트 폴더에서 메콩강 GPM의 레인폴 파이널을 선택합니다. 강호가 있는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유출 모의에 이용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고 강호 자료가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강호 자료의 목록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RM에서는 저장된 강호 자료의 목록을 이용해서 유출 모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호 자료의 목록은 다시 GRM 폴더에서 mekom_rf 라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강호 자료가 잘 저장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ekom_rf 폴더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선택한 강호 자료가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입력 자료 설정이 끝났으니까 모델을 직접 실행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환경 매개 변수하고 모델 매개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우선 계산 시간 간격을 입력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1단위 자료를 이용하고 해상도가 2.5km가 넘기 때문에 계산 시간 간격을 10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시간 간격을 쓰도록 하고요. 다음 모의 시간은 3649시간, 약 153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의 결과는 강호 자료의 입력 시간 간격과 강호 자료의 시간 간격과 같은 하루 단위로 모의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옵션은 침투와 기저 유출 모의하고 GP와 유출을 모의하고 그리고 병렬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RM 모형은 격자 기반의 분포형 모형이기 때문에 일반 럼프 모델에 비해서 런타임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병렬 계산을 하면 런타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병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패러렐 옵션을 체크하고 병렬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병렬도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스레드 개수를 입력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CPU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능 쪽에 가셔서 CPU를 논리 프로세서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총 20개의 논리 프로세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10개의 CPU에서 하이퍼 스레딩으로 20개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에서는 병렬도를 2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병렬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모의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유역의 상황에 따라서 최고의 실행 속도를, 최적의 실행 속도를 나타내는 병렬도는 를 검토를 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한 번 모의할 때는 특정 CPU 병렬도를 입력해서 모의를 하면 되고요. 근데 매개 변수 최적화와 같이 수십만 번 혹은 수백만 번 모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최적의 속도를 나타내는 병렬도를 확인한 이후에 모델을 구성하는 게 전체 런타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옵션은 all과 discharge 파일, discharge 파일 q, 다음에 all q가 있는데요. all을 선택할 경우에는 GRM에서 산출하는 모든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discharge 파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량 파일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와치 포인트에 대한 유량 값이 이 하나의 파일에 저장이 되겠고요. 다음에 discharge 파일 q는 discharge 파일 안에서는 유량 값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discharge 파일 q 옵션을 선택하면 다른 값들은 저장이 되지 않고 유량 값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all q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디스차지 파일과 와치 포인트 별 파일이 각각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파일에서 Q값, 유량값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모의 결과를 메콩강 하류에 있는 침수 모의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 결과를 해서 all q 옵션을 선택해서 유량값만 저장을 하게 해서 이 유량값을 G2D 침수 해석 모형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l q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치 포인트 옵션입니다. 와치 포인트 탭에서는 우리가 숨은 시계열 자료 유량을 선택할 지점을 선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의 최하류 지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콩강 하류 부분에 침수 해석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침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콩강 본류,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 남부 해안으로 흘러가는 그 하류 영역에 대해서 본류 부분과 캄보디아 중앙에 있는 톤레사 호수에서 발생되는 유량이 메콩강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두 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류 위쪽에 메콩강 본류 부분과 톤레사 호수, 그러니까 톤레사 강이 되겠죠. 이 두 지점에 와치 포인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신 다음에 플로우 디렉션을 체크해 보시면 이와 같이 유역도에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초록색 화살표는 오버랜드 플로우를 나타내는 셀이고요. 채널 플로우를 나타내는 셀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와치 포인트는 우리가 하천상의 유량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본류 쪽에서 하류로 유입되는 파란색 화살표 셀을 선택을 해서 이 점을 와치 포인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Selected 셀을 하고요. 이름을 메콩 메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X와 Y
배열 인덱스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다음 톤레사 보수 부분은 이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톤레사 포수 유역의 유출구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Add Selected Cell을 하고 톤레사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치 포인트가 설정이 됐으니까 일단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 부분을 설정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채널 크로스 섹션이고, 이 탭에서는 유역의 최하류 모의 대상 영역에 최하류 유역의 아이디가 표시가 됩니다. GRM 모델은 격자 기반의 모형이기 때문에 유역 하나의 유역에 대해서만 모의를 하는 건 아니고 대상 영역에 대해서 워터쉐드로 설정된 입력된 레스터 파일에서 그 레스터 값이 0보다 큰 정수 값인 영역 모두에 대해서 모의를 합니다. 지금 실습에서는 메콩강 유역 부분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값은 최하류가 1, 그리고 메콩강 본류가 2, 톤레사 보수 쪽이 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채널 크로스 섹션은 최하류 유역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상류 유역의 하도의 속성을 자동으로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최하류 유역 번호인 1번이 보이게 되고요. 이때 하폭은 흐름 누적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GRM 모형의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았을 때 톤레사 보수 최하류의 하폭은 2700m 였습니다. 이 하폭을 이용해서 상류에 있는 하천 셀의 하폭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복단면으로 모의를 할 경우에는 컴파운드 크로스 섹션 옵션을 체크를 하면 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단단면으로 하도를 모의하겠습니다. 제방의 경사는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을 가정해서 1.5를 각각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 매개 변수를 어플라이 하고, 다음에 이번 모의에서는 댐과 같은 흐름 제어 시설물을 모의하지 않기 때문에 플로우 컨트롤은 모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워터쉐드 파라미터 부분인데 지금 원칙적으로 강우 유출 모의를 할 경우에는 관측 유량과 모의 유량을 비교하면서 모델을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 워터쉐드 파라미터 탭에 있는 초기 포화도, 다음에 하도 최소 경사, 조도 개수, 이러한 매개 변수들이 보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관측 유량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모형을 보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GRM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폴트 매개 변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셀인포는 각 셀에 대해서 모형의 입력 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상당히 커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클릭한 셀에 대해서 이렇게 워터쉐드 아이디와 입력 자료들, 흐름 방향, 다음에 토지 피복 속성, 토양 속성 같은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GRM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세이브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Project and Start Simulation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GRM EXE 실행 파일이 콘솔 창에서 실행이 되고 현재 병렬도를 20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계산 대상인 유효한 셀은 111715개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모의 사이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런타임이 좀 걸리는데요. 일단 기존에 실행시켰던 모의 결과를 보면 약 21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실습에서는 이렇게 모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으니까 실행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바로 모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다시 GRM 언더바 프로젝트 폴더로 와서 모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차지 파일을 열어보니까 유량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값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죠. 다른 정보는 유량만 기록이 되었고요. 우리가 나중에 침수 해석 모델을 적용을 할 때 사용되는 경계 조건은 이렇게 메콩강 메인하고 톤레사 보스의 유량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체 계산된 유량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GRM 모델을 이용해서 메콩강 유역의 홍수를 해석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